혈액 속의 혈당이 높고 인슐린이 높으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동맥 경화의 요인이 되고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이어진다. 당질을 낮춘 식사는 고혈당을 방지하고 인슐린 수치를 내리며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비만을 해소한다. 누구나 사는 동안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실 텐데요.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치가 오르고 높은 인슐린 상태가 되며 이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당질을 제한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어 대사가 안정됩니다. 이러한 당질 제한식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갖가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에 독이 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출판사는 이너북입니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당질이라는 용어는 탄수화물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말하면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를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질병에 관련하여 탄수화물과 당질은 동일한 의미라고 하네요. 저자 에베 고지는 일본 교토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습니다. 자신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자신만의 식이요법을 개발하여 6개월 만에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3,300명이 넘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당질 제한식의 효과를 입증하면서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식품에 포함된 3대 영양소인 당질, 지방질, 단백질 중 오직 당질만이 혈당치를 높이기 때문에 당질을 줄이는 식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이란 밥, 빵, 면 등의 주식 대신 단백질과 지방질을 많이 포함한 부식을 충분히 먹는 식사법인데요. 실행하기에 번거롭지 않고 인내심을 많이 요하지 않는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질 제한식 실천법. 당질 제한식은 당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피하는 식이요법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질 제한식을 실행하면 혈당이 즉시 개선됩니다. 체중 감량 효과도 높아서 비만이 있는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대사증후군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실천해도 효과가 있으며 건강에 해롭지도 않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 이외의 다양한 생활습관병의 예방 및 개선 효과가 뛰어납니다. 기본 원리는 생리학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음식물에서 열량을 지닌 3대 영양소 중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물질은 당질뿐입니다. 음식물 섭취 시 당질을 줄이면 혈당 조절 기능이 약한 당뇨병 환자도 혈당 상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는 흰 쌀밥과 빵, 면류 같은 전분을 주성분으로 한 식품과 설탕 등의 감미료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가능한 한 피하고 당질 섭취를 줄이면 식사 직후에 혈당치가 크게 오르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질 제한식은 가능한 한 주식을 줄이고 감자, 고구마 같은 전분류와 설탕처럼 당질이 많은 식품을 되도록이면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반찬을 섭취합니다. 당질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제한은 없으며 육류와 생선은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볶거나 튀긴 음식도 괜찮습니다. 극단적인 과식만 아니라면 실컷 먹어도 좋습니다. 당질 제한식의 대원칙은 당질이 많은 음식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질 제한식을 실행하기 전에 당질이 많은 식품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질이 많은 식품에는 우선 전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곡류가 있습니다. 쌀, 보리, 옥수수 등 주식으로 먹는 식품들입니다. 그 밖에 감자, 고구마, 토란 등도 전분을 많이 함유합니다. 호박, 자고, 백합뿌리, 연근 같은 일부 채소도 전분이 많습니다. 단맛이 있는 식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존식인 통조림과 레토르트 식품 또는 진공팩에 담긴 식품은 보존을 위해 많은 양의 설탕을 사용합니다. 소스나 케첩같이 단맛 나는 조미료에도 당질이 많습니다. 조미료 사용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니 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당질 제한식은 식사에서 이런 식품들을 배제하는 식사법입니다. 평소 식생활에서 당질이 많은 식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식 등의 일부 음식만 피해도 당질 제한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열량 계산이 필요 없는 간단한 식이요법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서 기존의 열량 제한식에 좌절했던 사람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용이합니다. 혈당치를 정상으로 돌려 비만을 해소하자. 당뇨병은 후생노동성이 일본인에게 많은 5대 질병으로 꼽은 병 중 하나입니다. 5대 질병 중 암, 심장병, 뇌졸중, 정신질환에 당질 제한식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5대 질병 중 마지막으로 남은 당뇨병에도 당질 제한식은 효과가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원래 당뇨병 치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당질 과다의 위험을 경고하고 당질 제한식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당질 제한식의 당뇨병 치료 효과는 꽤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짤막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면 혈당 조절이 아주 용이해집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생활습관병은 제2형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실시한 제2형 당뇨병 환자 대부분은 식후와 공복 시 혈당치가 전부 내려갑니다. 식후 혈당치는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자마자 감소하여 대개는 1, 2주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옵니다. 공복 시 혈당치도 서서히 내려가며 1에서 4주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질 제한식 치료의 또 다른 장점은 기본적으로 약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실행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과반수가 약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며 인슐린 주사를 맞던 사람도 약 20%가 주사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제1형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식전에 주사하는 인슐린 양을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인슐린 주사를 소량만 맞으면 되므로 저혈당 발생률도 낮아집니다. 이처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뇨병 치료에 대한 당질 제한식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한 당질 제한식은 체중 감소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당뇨병은 비만과 관계 깊은 병입니다. 대사증후군과 같은 당뇨병 예비군이나 가벼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비만인 경우 인슐린이 잘 듣지 않고 혈당치가 높아지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만을 해소하여 인슐린의 효과를 높이면 당뇨병도 자연히 개선됩니다. 비만인 사람이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면 빠르게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알맞은 체중으로 바뀝니다. 체중이 알맞게 줄어든 후에는 과도하게 살이 빠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유지됩니다. 비만만 해소될 뿐 건강을 해칠 정도로 살이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질 제한식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기능을 빠르게 개선하고 비만을 건강하게 해소합니다. 이는 3,300명이 넘는 다카오 병원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당질 과다 섭취는 생활습관병에 해롭다. 지금까지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나 질병에 해당하는 모든 병에 당질 제한식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뇨병 및 그와 관련한 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에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질 제한식이 효과를 발휘하는 병은 이 밖에도 매우 많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여드름, 건성 피부, 심상성 건선, 편두통, 역류성 식도염처럼 흔한 질병부터 치매처럼 사회 문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병이 일상생활에서 당질을 절제하게만 해도 개선될까요? 저는 현대인을 괴롭히는 많은 질병이 당질 과다 섭취에서 비롯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질 과다 섭취가 병을 낳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당질 과다는 인슐린 다량 분비를 촉진해 대사를 심하게 교란한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현대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혈당이 혈액순환을 악화하는 작용 원리.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이유는 먼저 고혈당 자체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혈당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말하는데 포도당은 설탕과 비슷한 성질을 띱니다.
혈액 속에는 적혈구, 포도당, 단백질이 흐르고 있고 이들은 서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에 붉은색을 내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혈당이 붙으면 당화 헤모글로빈이 생겨납니다. 지나친 혈당은 당화 반응을 일으켜 혈관벽에 포함된 여러 종류의 단백질에 부착합니다. 그 결과 혈관 안쪽 벽에 달라붙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농도가 진한 설탕물이 끈적이듯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 안쪽 벽에 달라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혈당은 몸속의 갖가지 단백질에 찰싹 달라붙어서 찌꺼기나 다름없는 부산물을 만듭니다. 당화 헤모글로빈도 그 중간 산물입니다. 이 물질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AGE라는 약칭으로 씁니다. 혈당치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180mg을 넘으면 체내에 AGE가 생성되고 이 AGE가 혈관 안쪽에 달라붙으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성가시게도 AGE는 한 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며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계속 남습니다. 또한 고혈당은 혈관 협착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혈당치가 180mg을 넘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는 인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데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도 그중 하나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혈관에 쉽게 상처가 생기고 그 부분이 아물면서 이전보다 좁아져 혈관이 쉽게 막힙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끈해져서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동맥경화의 원인인 AGE가 생긴다.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혈관에 상처가 생겨 협착이 생기기 쉽다. 고혈당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당질 과다로 지나치게 분비되는 인슐린은 건강에 적. 건강한 사람도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정상 범위 내일지라도 식후 혈당치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 가지 더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인슐린 분비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치에 비례하여 분비됩니다. 당질을 섭취한 만큼 혈당치가 높아지고 인슐린도 그만큼 많이 분비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추지만 과다 분비되면 비만을 촉진하고 몸 전체의 대사를 혼란시키는 호르몬으로 변합니다. 물론 인슐린은 사람에게 더없이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인체는 혈당치를 낮추지 못해 곧 목숨을 잃습니다.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생존 기간은 20세기 초반까지 평균 6개월이었습니다. 1921년 인슐린이 발견되면서 인공 합성이 가능해지자 제1형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 주사를 맞고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인슐린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분비되면 신체의 적으로 돌변합니다. 인슐린의 분비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 24시간 항상 소량씩 분비되는 기초 분비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슐린입니다. 둘째는 음식으로 당질을 섭취하는 데 따라 상승한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나오는 추가 분비입니다. 문제는 추가 분비의 양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추가 분비 인슐린 양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의 경우 인슐린의 추가 분비량은 기초 분비의 2~3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식사로서 당질을 섭취하면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기초 분비의 20배에서 30배에 달하는 추가 분비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당질 제한식에 비해 현격히 많은 인슐린이 나오는 셈입니다. 지나친 인슐린 분비가 초래하는 결과는 의학 연구를 통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로테르담 연구로 불리는 유명한 네덜란드 논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은 같은 당뇨병이라도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에 비해 약 2배, 당뇨병이 아닌 사람과 비교하면 무려 약 4배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 발암 위험도 1.9배나 높다. 그 외에도 혈액 검사에서 고인슐린 혈증이 있는 경우는 발암 위험이 더욱 높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뿐 아니라 뇌혈관성 치매에도 고인슐린이 위험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었건
인체 내부에서 생산되었건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은 치매를 유발하고 발암 위험도 높입니다. 인슐린은 노화 호르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초분비 인슐린도 수치가 낮은 데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노화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설이지만 100세를 넘기고도 건강한 사람은 기초분비 인슐린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현재 기초분비 인슐린은 기준치가 3에서 15 마이크로 유닛인데 농경 사회 이전 인류의 기준치는 좀 더 낮았으리라 추정합니다. 수렵 채집 위주의 식생활을 했던 700만 년 전 선조들의 기초분비 인슐린은 기껏해야 1.5에서 6 마이크로 유닛 정도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기초분비가 10 마이크로 유닛 이상으로 기준치 안에서 수치가 높은 편일 경우 비만이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자연히 당뇨병이나 생활습관병의 위험이 높습니다. 거꾸로 당뇨병이나 비만과는 무관한 환자, 이를테면 마른 체형의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기초분비 인슐린이 1.5 마이크로 유닛으로 상당히 적은데도 혈당치가 70mg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초분비가 많아도 고혈당을 막지 못하는 사람과 기초분비가 적음에도 고혈당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기초분비는 현재 기준치보다 낮은 편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고인슐린 혈증의 다양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기초분비와 최소한의 추가분비 인슐린으로 지내는 식생활이 가장 신체에 이롭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는 현대사회에 기초분비 인슐린 수치가 높은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여러 질병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은 노화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의료계의 대선배인 히노하라 시게아키 선생님은 10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을 지키며 현역 의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며 주 2회 스테이크를 드신다고 합니다. 히노하라 선생님은 당질 제한식이 인슐린을 낮은 수치로 유지하여 노화를 방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인슐린이 비만 호르몬이라는 점은 의학적으로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비만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이어져 동맥 경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만 호르몬이자 노화 호르몬으로 의심되는 인슐린은 당질을 섭취할수록 추가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당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식생활이 인슐린을 증가시켜 생활습관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당질 제한만으로 고혈당, 비만,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당뇨병 치료에서는 포도당 스파이크라 불리는 식후의 급격한 고혈당이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후 고혈당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3대 영양소 중 식후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성분은 당질뿐입니다. 따라서 포도당 스파이크는 당질의 섭취량이 많을 때 발생합니다. 당질 1g은 제2형 당뇨병인 사람의 혈당치를 약 3mg 상승시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가 흰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치가 약 165mg 정도 상승합니다. 그에 비해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를 200g 먹어도 식후 혈당치는 3mg 미만밖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즉 당질을 멀리하기만 해도 아주 쉽게 포도당 스파이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저희가 권하는 당질 제한식의 1회 식사당 당질의 양은 10에서 20g 이하, 하루 총 당질의 양은 30에서 60g 이하, 총 열량에 대한 3대 영양소의 비율은 평균 당질 12%, 단백질 32%, 지방질 56%입니다. 이 비율의 식단은 인슐린 작용이 온전치 못한 당뇨병 환자라도 식후 고혈당이 발생하지 않고 합병증 우려도 없습니다. 이에 비해 기존 당뇨병 식이요법의 영양소 비율은 당질 60%, 단백질 20%, 지방 20%입니다. 하루 섭취 열량을 1200kcal로 억제한다 해도 끼니마다 흰쌀밥 한 공기 분량의 당질을 섭취하는 셈이어서 반드시 식후 고혈당이 발생합니다. 흰쌀밥과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당질 비율이 높은 식이요법으로 식후 고혈당을 예방하기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대 영양소의 생리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혈당 조절에는 기존의 고당질 치료식보다 당질 제한식이 월등히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당질 제한식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본 당뇨병 학회가 유일한 공식 치료식으로 인정하는 식이요법은 당질을 60%나 섭취하는 탓에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심각한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식후 혈당치가 어김없이 200mg을 넘습니다. 혈당치가 180mg을 넘으면 동맥경화 위험이 있고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신뢰성 높은 의학 연구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식은 예외 없이 위험한 수준의 고혈당을 일으킵니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대개는 약으로 혈당치를 내립니다. 약을 복용하면 많든 적든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라 약점으로 꼽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기본적으로 약이 필요하지 않아 부작용의 우려가 없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식후 고혈당, 평균 혈당 변동폭 증대. 당뇨병의 치료식으로서 당질 제한식의 최대 장점은 식후 고혈당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식후 고혈당과 평균 혈당 변동폭 증대는 동맥경화의 원인이며 당뇨병 합병증을 유발하는 최대 위험 요소입니다. 평균 혈당 변동폭 증대란 하루 동안 식사로 혈당치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식후 고혈당과 평균 혈당 변동폭 증대를 일으키는 영양소는 당질, 지방질, 단백질 중 당질뿐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여러 합병증을 초래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3대 합병증으로 불리는 망막증, 신증, 신경장애는 고혈당으로 인해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은 뇌나 심장의 굵은 혈관이 고혈당으로 인해 손상을 입어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발생합니다. 망막증은 실명을 초래하고 신증은 심할 경우 인공투석을 필요로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장애나 혈관장애에 의한 족부병변은 다리를 괴사시켜 절단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굵은 혈관의 손상으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일어나 생명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이토록 무시무시합니다. 이들 합병증은 고혈당으로 인해 혈관에 상처가 생겨 발생합니다. 혈당치가 180mg을 넘으면 바로 혈관이 손상되며 140mg만 넘어도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대개 공복 시 혈당부터가 높습니다. 또한 당질 섭취 시 당뇨병을 앓지 않는 사람에 비해 혈당치가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혈당치가 정상인 사람은 당질 1g을 섭취하면 0.8에서 1mg만큼 혈당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당질 1g을 섭취하면 3mg이나 혈당치가 상승합니다. 같은 양의 당질을 섭취해도 당뇨병 환자의 혈당치는 건강한 사람보다 3배 이상 상승하며 그만큼 동맥경화 위험도 높아집니다. 인공투석 연간 16,000명. 합병증 예방에는 당질 제한식밖에 없다.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식후 고혈당과 평균 혈당 변동폭 증대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질을 섭취하면 어김없이 식후 고혈당과 평균 혈당 변동폭 증대가 발생합니다. 기존의 당뇨병 식이요법으로 당뇨병 합병증을 막기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식후 고혈당과 평균 혈당 변동폭 증대를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식사요법이 당질 제한식입니다.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이처럼 많다는 사실은 일본 당뇨병 학회가 주도하던 기존 당뇨병 치료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뇨병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당뇨병 환자 모두가 스스로 판단하여 몸을 지켜야 합니다. 당질 제한식은 고혈당의 원인인 당질을 근본적으로 줄여줍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식후 고혈당을 확실히 막아주어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비만 해결에는 지방 제한보다 당질 제한. 당질 제한식은 비만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질을 제한하면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지방이란 쉽게 말해 기름입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기름기가 많은 식사로 살을 뺄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방을 줄이면 비만이 해소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일찍이 미국에서 비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도 지방 과다 섭취가 원인이라고 의심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전국적으로 계몽 활동을 추진하여 지방 섭취 비율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사이에 비만이 줄어들기는커녕 2배로 늘었습니다. 1971년에는 14.5%였던 비만율이 2000년에는 30.9%, 2010년에는 35.9%에 달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 1위 비만국입니다. 지방 섭취를 줄이자 비만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실은 비만율이 치솟던 이 기간 동안 지방 섭취는 줄었지만 당질 섭취는 늘어났던 것입니다. 현재는 지방이 아닌 당질 과다가 비만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를 통해 당질을 줄인 식사가 체중 감소에 큰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전 세계 식이요법 연구자들의 널리 알려진 다이렉트 시험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2008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열량을 낮게 제한한 저지방식, 마찬가지로 열량을 제한한 지중해식 식단, 당질 제한식의 3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당질 제한식이 열량 제한이 없는 약점을 가졌음에도 체중 감소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밖에 여러 연구에서 나온 비슷한 결과들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전문지에 발표되었습니다. 당질 제한식의 체중 감소 효과는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당뇨병 학회는 당질 제한식의 체중 감소 효과를 인정합니다. 비만은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뿐 아니라 그 원인인 비만을 해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당질을 줄이면 비만이 해소되는 4가지 이유. 당질을 줄이면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신뢰도 높은 의학 논문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질 제한식이 비만에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메커니즘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의 신체 구조를 생각해 볼 때 당질 제한식에는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4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체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시킵니다. 사람은 신체 구조상 피부 아래에 지방세포가 있어서 식사로 섭취한 열량을 여기에 저장합니다.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비만해집니다. 그런데 당질 제한식을 하면 거기에 축적된 지방을 씁니다. 사람은 당질과 지방이 주 에너지원입니다. 당질을 너무 많이 또 자주 섭취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당질이 적은 식생활을 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여 피부 아래에 쌓인 지방이 쉽게 분해되고 소모됩니다. 둘째,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줄어듭니다. 인슐린은 남은 열량을 지방세포에 모아두는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 양이 많을수록 살이 찌기 쉽다는 데서 인슐린은 비만 호르몬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식사로 당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당연히 당질의 양을 줄이면 그만큼 분비가 줄어드니 비만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셋째,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적혈구는 에너지원으로서 최소한의 혈당을 필요로 합니다. 뇌는 케톤체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적혈구는 포도당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혈당이 부족해지면 간은 아미노산이나 젖산과 같은 물질에서 새롭게 포도당을 만들고 혈당을 보충합니다. 이러한 간의 작용을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합니다. 포도당 신생합성을 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포도당 신생합성이 많이 일어날수록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살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당질은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식사에 당질이 많으면 식후 얼마간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남아있어 포도당 신생합성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식사에 당질이 적으면 혈액에 포도당이 남는 시간이 짧고 포도당 신생합성을 하지 않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식사에 당질이 적을수록 포도당 신생합성을 하는 시간이 길어져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 결과 살이 빠집니다. 네 번째 이점은
영양소마다 소화 흡수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다른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 섭취한 영양소를 소화 흡수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식사 유발성 열 생산이라고 하며 영양소별로 크기가 다릅니다. 섭취한 열량을 소화 흡수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수치로 나타내면 당질은 6%, 지방은 4%, 단백질은 30%입니다. 당질과 지방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단백질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보통의 식사에 비해 단백질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소화 흡수를 할 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그만큼 살이 빠집니다. 이 네 가지의 이점을 생각하면 당질 제한식이 비만 치료에 좋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질이 적어 지방이 연소하기 쉽고 비만 호르몬 분비도 줄어든다. 포도당 신생 합성이나 식후 대사가 활발해져 열량 소비가 많다.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제 가설이지만 생리학적인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다른 병에도 효과가 있다. 당질 제한식은 혈당 조절 효과가 뛰어나므로 당연히 당뇨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래에는 당뇨병과 관련된 다른 병에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당뇨병 합병증 예방 효과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면 바로 식후 고혈당이 개선됩니다. 식후 고혈당이야말로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주 원인이므로 합병증 예방 효과를 기대할 만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당뇨병에는 고혈당의 기억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더라도 이전 고혈당 시기에 생긴 최종 당화 산물에 따른 악영향까지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아쉽게도 합병증을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2014년 현재까지 다카오 병원에서 당질 제한식을 처방받은 환자는 3,3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합병증이 나타난 환자의 비율은 종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엄밀한 과학 연구가 아니므로 과학적 증거라고는 주장하지 않지만 저는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해 당질 제한식이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당질 제한식에는 어느 정도 합병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 중에는 당질 제한식을 실행하자 당뇨병성 망막증 증상이 호전하거나 당뇨병성 신증이 제3기에서 제1기로 개선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이는 당질 제한식 덕분에 고혈당이 사라져 망막이나 신장의 세소혈관 내 혈액순환이 회복된 결과로 보입니다. 당뇨병과 연관된 다른 병 가운데 고인슐린 혈증이나 고혈압 등도 개선됩니다. 당질 제한식에는 인슐린 추가 분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고인슐린 혈증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만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어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에도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 전초병에서 본격적인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당뇨병을 유발하는 병을 개선해 당뇨병 발병을 예방한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한다. 당뇨병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한다. 합병증의 증상을 개선한다. 이렇듯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의 모든 단계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탄수화물에 의존하기 쉽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은 양의 당질을 원하는 현상은 인간의 본능상 당연한 일입니다. 인류라는 생물종에게 여성의 지방량은 생존을 결정짓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 특히 현세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종을 보존하기에 유리했던 이유는 여성에게 많은 양의 지방을 축적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많은 양의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에 2달 동안 물만 마셔도 어머니와 뱃속의 아이가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땅 위에 사는 다른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며 오늘까지 인류를 존속시켜온 커다란 장점입니다. 오늘날의 여성도 더 많은 당질을 섭취해 피하 지방을 축적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성이 단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본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자 없이는 못 산다라고 말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감자, 밤, 호박 등은 여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만큼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오존증은 여성이 확연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단 음식과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혈당치가 높아지면
베타 엔돌핀이라는 쾌락 유발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호의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당질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에게 단순히 당질 과다는 몸에 해롭다라고 이야기한들 쉽게 당질을 줄이지 못하는 점도 수긍이 갑니다. 물론 남성도 당질을 섭취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남성 역시 굶주림이 당연시되던 시대를 오래 살아남아온 인류의 후예입니다. 남성도 당질이 넘치는 현대사회에서 당질을 지나치게 섭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질 섭취 욕구는 인류의 본능이지만 당질 과다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당질과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당질이 풍부한 현대사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맞춤형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단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본능적인 욕구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겠지요. 2005년에 제가 당뇨병엔 밥 먹지 마라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일본 사회에 처음으로 당질 제한식을 소개했을 무렵에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당질 제한식의 인지도가 올라가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과자 회사마다 당질을 낮춘 상품을 속속 출시했습니다. 제가 감수한 요리책 당질 제한의 주식 비판 레시피에서도 당질을 낮춘 과자 요리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점점 당질 제한이 용이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인지라 본능을 거스르기는 불가능합니다. 당질 과다 섭취가 해롭다고 해서 단 음식을 전혀 먹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대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혈당치가 오르지 않는 과자를 고르거나 에리스리톨 성분의 감미료를 사용하는 등 본능과 타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질 제한식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 당질 제한식은 개시 직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므로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주사 투약하는 분은 저혈당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실시하십시오. 가급적 입원해서 당질 제한식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책에서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에 좋은 당질 제한식,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